새벽 2시 거센 폭우 속에서 백구가 미친 듯이 지저댑니다. 저기 봐요, 할머니. 손전등 불빛이 비추는 충격적인 광경. 무너진 장독 아래 드러난 뼈 조각들과 녹슨 군번줄 73만 4219 기밀도 40년을 지켜왔는데 할머니가 백구를 끌어안고 오열합니다. 40년간 숨겨진 진실이 한순간에 세상의 모습을 드러내는 순간입니다. 할머니는 늘 말했죠. 저 백구는 그날 이후 짓기 시작했다고요. 비가 오든 눈이 오든 장독대 앞에서 그날 밤 군인이 찾아왔고 누군가는 다시는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40년이 흐른 지금 백구는 장독 앞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 안에 뭐가 있는지 정말 알고 싶으신가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입니다. 사연 시작합니다. 전북 고창의 외딴 마을, 구불구불한 시골길 끝자락에 자리한 낡은 기와집에서 김말순 할머니는 오늘도 혼자만의 하루를 시작합니다. 75세의 나이에도 허리는 곱고 손놀림은 여전히 빠릅니다. 새벽 5시면 어김없이 일어나 대문을 열고 마당을 쓸기 시작하죠. 감나무 한 그루가 마당 한가운데를 지키고 있고 그 아래 크고 작은 장독들이 줄지어 놓여 있습니다. 백구야, 일어나거라. 해가 뜬다. 말순 할머니의 다정한 부르는 소리에 털이 하얗게 센 늙은 개 한 마리가 마루 아래서 비틀거리며 나타납니다. 백구는 이미 10년도 넘게 이 집을 지켜온 든든한 식구입니다. 눈은 뿌옇게 흐려졌지만 할머니의 목소리만큼은 정확히 알아듣죠. 할머니가 밥그릇에 찬밥과 된장찌개 국물, 그리고 삶은 고구마 한 조각을 넣어 섞어주면 백구는 꼬리를 천천히 흔들며 밥을 먹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백구에게는 남들이 보기에 이상한 습관이 하나 있습니다. 밥을 다 먹고 나면 반드시 장독대 한 구석으로 가서 특정한 항아리 하나를 핥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항아리는 다른 것들과 확연히 달랐습니다. 크기는 중간 정도이지만 색깔이 유난히 검붉고 뚜껑이 다른 장독들보다 훨씬 단단히 덮여 있습니다. 무엇보다 그 항아리의 위치는 40년 넘게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었습니다. 할머니는 다른 장독들은 매일같이 열어보며 장의 상태를 확인하지만 그 항아리만큼은 절대 건드리지 않습니다. 심지어 청소를 할 때도 그 주변만큼은 살짝 돌아가며 쓸 뿐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런 할머니의 행동을 신기하게 여기지만 워낙 완고한 성격으로 유명한 말순 할머니에게 함부로 묻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할머니, 저 항아리는 뭐가 들어있어요? 왜 백구가 맨날 저기만 가서 핥고 그래요? 서울에서 내려온 손녀 지은이 호기심 가득한 목소리로 물을 때마다 말순 할머니는 같은 대답을 반복합니다. 그건 내 할아버지가 돌아오시면 열려는 거다. 그 전까진 아무도 건드리면 안 된다. 지은은 32살의 회사원으로 광고 대행사에서 카피라이터로 일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할머니를 찾아오는 것이 유일한 가족과의 만남이죠. 할아버지에 대한 기억은 거의 없습니다. 어릴 적부터 할아버지는 군대에서 멀리 떠나셨다는 말만 들었을 뿐입니다. 1983년 지은이 태어나기도 전에 기밀도 할아버지는 실종되었다고 들었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가 실종되신 지 벌써 40년이 넘었잖아요. 그런데 왜 아직도 실종이 아니다. 말순 할머니가 갑자기 목소리를 높입니다. 일도 아버지는 언젠가 돌아오신다. 그분이 약속하셨거든. 할머니의 눈빛이 순간 번뜩입니다. 평소 온화한 모습과는 전혀 다른 날카롭고 단호한 표정입니다. 지은은 깜짝 놀라 더 이상 묻지 못합니다.
백구는 오늘도 그 항아리 앞에서 한참을 머물다가 항아리를 한 바퀴 돌고 나서 그 옆에 누워 잠이 듭니다. 마치 무언가를 지키는 충실한 파수꾼처럼 말입니다. 할머니는 그런 백구를 보며 복잡한 표정을 짓습니다. 고맙다, 백구야. 내가 있어서 할머니가 이 집을 지킬 수 있단다. 해가 저물면 말순 할머니는 마당에 평상을 가져다 놓고 앉아 감을 깎습니다. 올해도 감나무에 주렁주렁 열린 감들을 보며 혼잣말을 중얼거립니다. 일도 아버지가 제일 좋아하셨던 감이구나. 이 감나무도 그분이 심으셨는데 백구는 여전히 그 항아리 곁을 떠나지 않습니다. 가끔 다른 동네 개들이 마당으로 들어오려 하면 평소 온순한 백구도 으르렁거리며 쫓아내곤 합니다. 특히 그 항아리 근처에 다른 동물이 접근하는 것만큼은 절대 용납하지 않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런 할머니와 백구의 모습을 보며 수군거립니다. 말순이가 남편 잃고 정신이 좀 이상해진 게 아닌가 하는 소리도 들립니다. 하지만 아무도 직접 나서서 묻지는 않습니다. 40년 넘게 혼자 살면서도 당당히 집을 지켜온 말순 할머니의 고집과 의지를 모르는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밤이 되면 백구는 마루 아래서 잠을 자지만 새벽이면 어김없이 그 항아리 앞으로 가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할머니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침마다 장독대를 살펴보며 장들의 상태를 확인하지만 그 항아리만큼은 절대 건드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앞에서 잠깐 멈춰서서 무언가 기도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곤 합니다. 이런 일상이 벌써 몇십 년째 반복되고 있습니다. 할머니와 백구, 그리고 절대 열리지 않는 그 검붉은 항아리가 만들어내는 기묘한 일상이 이 집을 감싸고 있습니다. 하지만 곧 이 평화로운 일상에 예상치 못한 변화가 찾아올 것입니다. 8월 말 기상청에서 발표한 장마전선이 전북 지역을 강타했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거센 비가 이틀째 내리고 있었습니다. 말순 할머니는 처마 밑에서 빗물이 새어 들어오는 곳마다 대야와 양동이를 받쳐놓으며 분주히 움직입니다. 이런 비는 처음이구나. 장독들이 걱정이네. 할머니는 비옷을 입고 마당으로 나가 장독대를 점검합니다. 다행히 대부분의 장독들은 처마 밑에 있어서 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그 검붉은 항아리만큼은 조금 떨어진 곳에 홀로 서 있어 빗물이 직접 내리치고 있었습니다. 백구야, 집 안으로 들어가렴. 감기 걸린다. 하지만 백구는 평소와 달리 할머니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비에 흠뻑 젖은 채로 그 항아리 주변을 빙빙 돌며 불안한 기색을 보입니다. 가끔씩 낮게 으르렁거리며 땅을 파는 신용을 하기도 합니다. 왜 그러니, 백구야? 평소에 안 그랬잖니. 할머니가 다가가려 하자 백구는 더욱 심하게 짖기 시작합니다. 마치 할머니에게 무언가 급한 일이 있다고 알리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백구의 행동을 단순히 날씨 때문이라고 생각하며 집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날 밤 지은이 갑작스럽게 할머니 집을 찾아옵니다. 서울에서 급히 내려온 것입니다. 할머니, 뉴스에서 고창 쪽에 물난리 난다고 해서 걱정되어 왔어요. 괜찮다, 괜찮아. 이 집은 높은 곳에 있으니까. 하지만 밤이 깊어갈수록 비는 더욱 거세집니다. 천둥 번개가 치고 바람까지 몰아치기 시작합니다. 백구는 계속해서 그 항아리 주변에서 미친 듯이 짖어댑니다. 평소 조용하던 백구의 이상한 행동에 지은도 신경이 쓰입니다. 할머니, 백구가 왜 저래요? 뭔가 이상해요. 글쎄다. 나도 저런 백구는 처음 본다. 새벽 2시경 갑자기 큰 소리가 들립니다. 쿵 하는 무너지는 소리와 함께 백구의 짖는 소리가 더욱 커집니다. 할머니와 지은은
급히 밖으로 나가봅니다. 저기 봐요, 할머니. 지은이 손전등을 비추자 충격적인 광경이 펼쳐집니다. 그 검붉은 항아리가 넘어져 있고 주변 땅이 크게 패여 있습니다. 빗물에 흙이 씻겨 내려가면서 땅속 깊숙한 부분이 드러난 것입니다. 백구는 그 구덩이 앞에서 더욱 격렬하게 짖으며 앞발로 땅을 계속 파헤칩니다. 할머니는 그 모습을 보자마자 얼굴이 하얗게 질립니다. 안 돼. 백구야, 거기서 물러나. 할머니가 다급히 백구를 끌어당기려 하지만 백구는 오히려 더 깊이 파들어갑니다. 그때 지은의 손전등 불빛이 구덩이 속 무언가를 비춥니다. 할머니, 저게 뭐예요? 흙 속에서 낡은 천 조각 같은 것이 보입니다. 군복처럼 보이는 짙은 초록색 천과 함께 하얀 뼈 조각들이 흩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로 녹슨 금속 조각이 반짝입니다. 이게 대체... 지은이 말을 잇지 못하는 사이 할머니는 백구를 끌어안고 눈물을 흘리기 시작합니다. 40년을 지켜왔는데 할머니, 설마 이게... 조용히 해. 아무 말도 하지 마.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평생 보지 못한 할머니의 모습에 지은은 당황합니다. 백구는 여전히 그 자리에서 구슬프게 울부짖고 있습니다. 비는 계속 내리고 구덩이 속 흙은 점점 더 많이 씻겨 내려갑니다. 그러면서 더 많은 뼈 조각들과 천 조각들이 드러납니다. 특히 녹슨 금속 조각은 목걸이처럼 생긴 것 같습니다. 할머니, 우리 경찰에 신고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안 돼. 절대 안 돼. 할머니가 지은의 손을 꽉 붙잡습니다. 할머니의 손이 차갑게 떨리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이걸 그냥 둘 수는 없잖아요. 백구는 점점 더 슬픈 소리로 웁니다. 마치 오랫동안 감춰져 있던 무언가가 드러난 것을 슬퍼하는 것 같습니다. 할머니는 백구를 끌어안고 중얼거립니다. 미안하다, 백구야. 할머니가 미안하다. 새벽이 되자 비가 조금씩 그쳤습니다. 하지만 장독대 한쪽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고 그 자리에는 40년간 숨겨져 있던 무언가가 세상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지은은 할머니의 반응을 보며 이것이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는 것을 직감합니다. 그리고 백구가 지금까지 무엇을 지키고 있었는지도 어렴풋이 짐작하게 됩니다. 하지만 정확한 진실은 아직 아무도 모르는 상태입니다. 이제 40년간 지켜온 비밀이 서서히 세상에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새벽이 밝아오자 지은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가 아무리 말려도 이런 일을 그냥 넘어갈 수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할머니가 잠시 안방에서 쉬고 있는 사이 지은은 조용히 휴대폰을 꺼내 112에 신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경찰서인가요? 저희 할머니 집 마당에서 사람 뼈 같은 게 발견됐어요. 1시간 후 고창 경찰서에서 경찰관 2명이 도착했습니다. 젊은 김순경과 베테랑 박 경사가 현장을 살펴보기 시작합니다. 할머니, 이 구덩이가 언제부터 있었습니까? 어젯밤 비 때문에 땅이 패인 겁니다. 그전엔 아무것도 없었어요. 말순 할머니는 애써 평정을 유지하려 노력하지만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박 경사는 오랜 경험으로 할머니의 이상한 반응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할머니, 이 자리에 원래 뭐가 있었죠? 항아리 조각들이 보이는데요. 장독이 하나 있었습니다. 경찰들은 현장을 자세히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흩어진 뼈 조각들을 조심스럽게 수거하고 군복으로 보이는 천 조각들도 증거 봉투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발견이 있었습니다. 이거 봐요, 박 경사님. 군번줄 같은데요.
김순경이 녹슨 금속 조각을 조심스럽게 들어 올렸습니다. 녹이 많이 슬었지만 숫자를 읽을 수 있었습니다. 73만 4219. 그리고 이름이 김일도. 박 경사가 숫자를 읽자 말순 할머니의 얼굴이 더욱 하얗게 변했습니다. 지은은 그 이름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할아버지 이름이잖아요. 할머니, 이게 할아버지 군번줄이에요? 모르겠다. 나는 모르겠다. 할머니는 고개를 젓지만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백구는 여전히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슬프게 울고 있었습니다. 일단 국과수에 보내서 정밀 감정을 받아야겠습니다. 할머니, 혹시 김일도 씨와 어떤 관계이신가요? 남편입니다. 그럼 실종 신고는 하셨나요? 했습니다. 1983년에 박 경사는 무전기로 본서에 연락해 김일도라는 이름으로 실종 신고 기록이 있는지 확인을 요청했습니다. 얼마 후 놀라운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박 경사님, 김일도 상사. 1983년 부대에서 탈영 후 실종 신고 접수된 기록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발견되지 않았다고 되어 있네요. 탈영? 지은이 놀라며 할머니를 바라봤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가 탈영을 했다고요? 아니다. 그건 거짓말이야. 말순 할머니가 갑자기 소리를 지릅니다. 평생 조용히 살아온 할머니의 격한 반응에 모두가 놀랐습니다. 일도는 탈영한 게 아니야. 그 사람들이 거짓말을 한 거야. 어떤 사람들 말씀이신가요, 할머니? 박 경사가 신중하게 물었지만 할머니는 입을 다물어 버렸습니다.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으려는 듯 고개만 저었습니다. 이틀 후 국과수에서 결과가 나왔습니다. 박 경사가 직접 할머니 집을 찾아와 결과를 알려주었습니다. DNA 감정 결과 김일도 씨가 맞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어요. 뭐가 이상한가요? 지은이 긴장하며 물었습니다. 사망 추정 시기가 1983년경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실종 신고 당시 부대에서는 탈영 후 도주했다고 보고했거든요. 근데 실제로는 집에서 사망한 거죠. 그럼 할아버지는 탈영한 게 아니라 집에 돌아왔다가 돌아가신 건가요? 그런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왜 묻혔는지는 더 조사해 봐야겠습니다. 박 경사는 말순 할머니를 바라보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1983년 그날 밤에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말순 할머니는 한참 동안 백구를 바라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일도가 그날 밤 집에 돌아왔어요. 하지만 다음 날 아침엔 할머니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집니다. 다음 날 아침엔 어떻게 되셨나요? 죽어 있었어요. 충격적인 고백이었습니다. 지은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할머니를 바라봤습니다. 그럼 할머니가 직접 묻으신 건가요?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아무도 믿을 수 없었거든요. 부대에서는 일도가 탈영했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집에 와서 죽었잖아요. 누가 믿어주겠어요? 할머니의 눈에서 40년 동안 참아온 눈물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백구는 할머니 옆으로 가서 머리를 할머니 무릎에 기댔습니다. 그래서 백구가 계속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던 거군요. 박 경사도 이제야 상황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의문점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왜 김일도 상사는 탈영자로 분류되었을까요? 그리고 그날 밤 정말 무슨 일이 일어났던 걸까요? 할머니의 충격적인 고백 이후 지은은 밤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정말 탈영을 한 건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었던 건지 궁금해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할머니는 그 이후로 입을 꽉 다물고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은은 마을을 돌아다니며 할아버지에 대해 기억하는 사람들을 찾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40년 전 일이라 기억하는 사람이 많지 않을 거라 생각했지만 의외로 몇 분이 그때를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첫 번째로 찾아간 곳은 마을 이장을 지내고 있는 최 노인의 집이었습니다. 78세의 최 이장은 지은을 보자마자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어머, 지은이구나. 말순이 손녀 맞지? 그런데 왜 이렇게 심각한 얼굴을 하고 있니? 이장님, 저희 할아버지 일도 할아버지 기억하세요? 1983년에 실종되셨다는. 최 이장의 표정이 갑자기 굳어졌습니다. 뭔가 말하기 어려운 일이라는 듯 한참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그 일 말이냐? 참 이상한 일이었지. 어떤 게 이상했나요? 그날 밤 말이다. 일도 형이 사라지기 전날 밤에 군용 지프차가 너희 집 앞에 섰었어. 나는 그때 늦게 논에서 돌아오다가 봤거든. 지은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가 말한 것과 다른 증언이었습니다. 군용차가요? 몇 명이나 왔는데요? 3명인가 4명 정도 되는 것 같았어. 모두 군복을 입고 있었고, 근데 이상한 건 그들이 뭔가 큰 가방을 들고 너희 집으로 들어갔다는 거야. 가방이요? 응. 군용 가방 같았는데 꽤 무거워 보였어. 2사람이 함께 들고 갔거든. 그리고 1시간쯤 후에 나왔는데 올 때보다 훨씬 조용했어. 최 이장은 계속해서 그날 밤의 기억을 되살렸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에 일도 형이 탈영했다는 소식이 들렸지. 근데 이상했어. 평소 일도 형은 군 생활을 성실하게 하는 사람이었거든. 탈영할 사람이 아니었는데. 지은은 이장님께 감사 인사를 하고 다음 장소로 향했습니다. 마을 입구에서 양조장을 운영하고 있는 박 여사의 집이었습니다. 박 여사는 70대 중반으로 마을의 소식통 역할을 하는 분이었습니다. 아이고, 지은아. 무슨 일로 할머니 혼자 두고 여기까지 왔니? 박 여사님, 저희 할아버지 일도 할아버지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어서요. 박 여사의 얼굴도 심각해졌습니다. 뭔가 오랫동안 말하지 않았던 이야기를 꺼내는 것 같았습니다. 그 일 말이지. 나도 그날 밤 이상한 걸 봤어. 뭘 보셨는데요? 군복 입은 사람들이 너희 집에 들어가는 걸 봤거든. 그런데 그 사람들 표정이 보통이 아니었어. 뭔가 급하고 심각한 일 때문에 온 것 같았지. 박 여사는 양조장 일로 그날 밤 늦게까지 깨어 있었다고 했습니다. 내가 술 거르는 일 때문에 밤늦게 일하고 있었거든. 그런데 자정 넘어서 너희 집에서 큰 소리가 들렸어. 큰 소리요? 응. 뭔가 무거운 걸 떨어뜨리는 소리 같았어. 그리고 사람들이 큰 목소리로 말다툼하는 소리도 들렸고, 근데 그 다음 날부터 너희 집이 너무 조용해졌어. 박 여사는 그 이후로 말순 할머니가 사람들과의 만남을 피하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말순이가 원래 활발한 사람이었거든. 그런데 그 일 이후로는 사람들하고 말도 잘 안 하고 집에만 틀어박혀 있었어. 뭔가 무서운 일을 당한 것 같았지. 지은은 이 증언들을 종합해 보니 할머니가 말한 것과 전혀 다른 그림이 그려졌습니다. 할아버지는 혼자 집에 온 것이 아니라 군인들과 함께 왔거나 군인들이 할아버지를 찾아온 것 같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은은 마을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김할아버지를 찾아갔습니다. 85세의 김할아버지는 한국 전쟁 참전 용사로 군 관련 일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잘 알고 계셨습니다. 일도 그 친구 말이지. 참 안타까운 일이었어. 김할아버지는 처음부터 심각한 표정이었습니다. 사실 그 친구가 부대에서 문제가 있었다는 소문이 있었거든. 어떤 문제요? 상관들의 부정부패를 목격했다는 얘기가 있었어.
군 물품을 빼돌리는 걸 봤다는 거지. 그런데 그걸 신고하려다가 오히려 위험해졌다는. 김할아버지는 목소리를 낮추며 계속 말했습니다. 그때는 군사 정권 시절이라 군 내부 일에 함부로 개입할 수 없었거든. 일도 그 친구가 정의감이 강해서 그런 일을 그냥 넘어가지 못했나 봐. 지은은 모든 증언을 들은 후 할머니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그날 밤 무슨 일이 있었는지 대략적으로 추측할 수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타령한 것이 아니라 부대 내 부정부패를 신고하려다가 위험에 처한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집에 온 군인들은 할아버지를 데리러 온 것이 아니라 다른 목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할머니, 이제 진실을 말해주세요. 정말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요? 하지만 말순 할머니는 여전히 입을 다물고 있었습니다. 다만 백구를 바라보며 깊은 한숨만 내쉴 뿐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증언을 들은 지은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가 40년 동안 숨겨온 진실을 반드시 알아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할머니가 낮잠을 주무시는 동안 지은은 조용히 집안을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안방 장롱 위쪽을 뒤지다가 오래된 나무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먼지가 두껍게 쌓인 것으로 보아 오랫동안 건드리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지은은 조심스럽게 상자를 열어보았습니다. 상자 안에는 낡은 편지 봉투들과 사진, 그리고 무언가 천에 쌓인 물건이 들어 있었습니다. 첫 번째 편지 봉투를 열자 할아버지의 손글씨가 나타났습니다. 말순아, 내가 이 편지를 쓰는 것은 혹시 모를 일에 대비해서다. 부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어서 신고하려고 한다. 하지만 이미 나를 견제하는 시선들이 많다. 만약 내게 무슨 일이 생긴다면 이 편지를 증거로 남긴다. 지은의 손이 떨렸습니다. 두 번째 편지는 더 구체적인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중대장과 몇몇 간부들이 군 보급품을 빼돌려서 민간에 파는 것을 목격했다. 나는 이것을 상부에 보고하려 했지만 오히려 내가 도둑질의 누명을 쓰게 되었다. 그들은 나를 탈영병으로 만들어 입막음을 하려고 한다. 세 번째 편지는 가장 충격적이었습니다. 오늘 밤 그들이 나를 데리러 올 것 같다. 중대장이 직접 나를 처리하겠다고 협박했다. 내가 본 것을 말하면 우리 가족이 모두 위험해진다고 했다. 말순아, 내가 돌아오지 못한다면 이 모든 증거를 숨겨두고 절대 누구에게도 말하지 마라. 지은은 편지를 읽으며 눈물이 났습니다. 할아버지는 정의를 위해 싸우다가 오히려 위험에 처한 것이었습니다. 마지막 봉투에는 편지가 아닌 다른 것이 들어 있었습니다. 피가 묻은 군복 조각과 함께 작은 수첩이 있었습니다. 수첩을 펼치자 할아버지가 목격한 부정부패의 구체적인 내용들이 날짜별로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1983년 8월 15일 마이너스 김중대장이 쌀 50포를 민간업체에 판매. 1983년 8월 20일 마이너스 이 소대장이 군용 연료를 빼돌려 개인적으로 판매. 1983년 8월 25일 마이너스 박 상사가 신병 가족들로부터 뇌물 수수.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는 떨리는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1983년 8월 30일 마이너스 오늘 밤 나는 죽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진실은 반드시 밝혀져야 한다. 천에 쌓인 물건을 펼치자 더욱 충격적인 것이 나타났습니다. 피가 묻은 군복 상의와 함께 부러진 계급장, 그리고 작은 녹음기가 들어 있었습니다. 지은은 떨리는 손으로 녹음기의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김일도, 내가 보고서를 올리면 우리 모두가 끝장이야. 저는 올바른 일을 한 것뿐입니다. 중대장님. 올바른 일? 너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지 알아?
그렇다고 부정부패를 묵인할 수는 없습니다. 녹음기에서 나오는 소리는 점점 격해졌습니다. 고함 소리와 함께 무언가 넘어지는 소리, 그리고 할아버지의 신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이 자식이 끝까지. 중대장님, 이제 어떻게 하죠? 이미 늦었어. 탈영병으로 처리하자. 그리고 이 일은 아무도 모르게 해야 해. 녹음은 거기서 끝났습니다. 지은은 녹음기를 바닥에 떨어뜨리며 주저앉았습니다. 할아버지는 정말로 살해당한 것이었습니다. 그때 뒤에서 할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다 들었구나. 지은은 돌아보니 말순 할머니가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할머니의 얼굴은 40년 동안 참아온 고통으로 가득했습니다. 할머니, 이게 진짜예요? 할아버지가 정말. 그래. 일도 아버지는 그날 밤 죽었어. 내 눈앞에서. 할머니는 천천히 지은 옆에 앉으며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일도 아버지가 집에 왔을 때는 이미 많이 다친 상태였어. 부대에서 구타를 당한 것 같았지. 그리고 얼마 후에 군용차가 와서 몇 명이 집 안으로 들이닥쳤어.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들은 일도 아버지에게 계속 어디에 증거를 숨겼냐고 물었어. 하지만 일도 아버지는 끝까지 말하지 않았지. 그래서 그들이.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때려 죽였어. 내 눈앞에서. 지은은 할머니를 끌어안고 함께 울었습니다. 40년 동안 이 끔찍한 비밀을 혼자 안고 살아온 할머니의 고통이 얼마나 컸을지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그럼 할머니가 직접 묻으신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었어. 그들이 떠나기 전에 나에게 말했거든. 이 일을 누구에게라도 말하면 너도 같은 운명이 될 거라고. 그래서 일도 아버지를 장독 밑에 묻고 40년 동안 비밀로 했어. 할머니는 백구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백구는 그날 밤부터 그 자리를 지키기 시작했어. 마치 일도 아버지를 지키려는 것처럼. 지은은 이제야 모든 것을 이해했습니다. 백구가 왜 그 항아리를 지켰는지, 할머니가 왜 40년 동안 그 자리를 건드리지 않았는지, 그리고 왜 할아버지의 실종을 탈영으로 처리했는지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진실을 알게 된 지은은 며칠 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정의를 위해 목숨을 잃었다는 사실과 할머니가 40년 동안 혼자 이 비밀을 간직해왔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지은은 할머니와 함께 경찰서에 가서 모든 증거를 제출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할머니, 이제 진실을 밝혀야 해요. 할아버지의 억울함을 풀어드려야 한다고요. 지은아, 아직도 그 사람들이 살아있을지도 몰라. 위험할 수 있어. 하지만 지은의 의지는 확고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할머니와 함께 고창경찰서를 찾아갔습니다. 박 경사는 지은이 가져온 편지들과 녹음기, 그리고 피 묻은 군복을 보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런, 이 정도 증거면 재수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40년이 지난 일이라 수사에 한계가 있을 수 있어요. 박 경사는 즉시 상급기관에 보고했고 며칠 후 군 수사기관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실망스러웠습니다. 공소시효가 만료되었고 당시 관련자들 대부분이 이미 사망하거나 행방을 알 수 없는 상태입니다. 정식 수사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은은 분노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법적으로는 더 이상 추궁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오히려 안도하는 표정이었습니다. 됐어, 지은아. 이제 됐어. 사람들이 진실을 알게 된 것만으로도 충분해. 그런데 며칠 후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지역 언론에서 이 사건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기자들이 할머니 집 앞에 몰려들었고
할머니는 그들을 피해 집 안에 숨어 있어야 했습니다. 취재 좀 해주세요. 40년 전군 부정부패 은폐 사건입니다. 김일도 상사의 억울한 죽음에 대해 한 말씀 해주세요. 기자들의 소란 속에서 백구만이 여전히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활발하지는 않았습니다. 나이도 많고 40년 동안 지켜온 비밀이 세상에 드러나면서 마치 자신의 임무가 끝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백구야, 괜찮니? 지은이 백구를 쓰다듬자 백구는 힘없이 꼬리를 한번 흔들었습니다. 평소보다 식욕도 없고 자꾸 그 자리에 누워만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언론의 관심이 조금 줄어들자 말순 할머니는 지은에게 중요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은아, 내가 그동안 너한테 말하지 않은 게 하나 더 있어. 뭔데요, 할머니? 백구 말이야. 백구는 원래 일도 아버지가 키우던 개였어. 지은은 깜짝 놀랐습니다. 백구가 할아버지의 개였다는 사실을 처음 들었습니다. 그날 밤 일도 아버지가 집에 왔을 때 백구도 함께 왔어. 아직 새끼였는데 일도 아버지가 부대에서 주워온 거라고 했지. 그런데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일도 아버지가 죽기 전에 백구를 내게 맡기셨어. 이 개가 나를 기억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백구가 계속 그 자리를 지켰던 거군요. 그래. 백구는 일도 아버지의 마지막 부탁을 40년 동안 지켜온 거야. 그날 밤 백구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밥도 먹지 않고 계속 헥헥거리며 숨을 어려워했습니다. 지은은 급히 동물병원에 데려갔지만 수의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이가 너무 많고 심장이 많이 약해져 있어요. 오래 버티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은과 할머니는 백구를 집으로 데려와 정성껏 돌봤습니다. 백구는 마지막까지 그 자리, 할아버지가 묻혀있던 자리를 지키려 했습니다. 백구야, 이제 편히 쉬어도 돼. 할아버지의 억울함이 풀렸으니까. 지은이 백구를 쓰다듬으며 말하자 백구는 마지막으로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의 손을 하드며 고마움을 표현하는 것 같았습니다. 고맙다, 백구야. 내 덕분에 할머니가 40년을 버틸 수 있었어. 할머니도 백구를 끌어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날 밤 백구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마치 자신의 임무를 다했다는 듯이 평화로운 표정으로 잠들었습니다. 40년 동안 김일도 할아버지를 지켜온 충실한 동반자의 마지막이었습니다. 지은과 할머니는 백구를 감나무 아래 할아버지가 묻혀있던 바로 그 자리에 묻어주었습니다. 이제 할아버지와 백구가 함께 쉴 수 있는 곳이 되었습니다. 백구야, 이제 할아버지와 함께 편히 쉬어. 고생 많았어. 백구가 떠난 후 집은 더욱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할머니의 표정은 전보다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40년 동안 짊어져온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 같았습니다. 이제야 진짜 편해진 것 같아, 지은아. 할머니도 이제 서울로 올라오시는 거 어때요? 아니야. 나는 여기서 일도 아버지와 백구를 지킬 거야. 이제는 무서움 없이 당당하게 지킬 수 있으니까. 할머니는 처음으로 활짝 웃으며 말했습니다. 진실이 밝혀진 후 할머니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백구가 떠나고 한 달이 지났습니다. 지은은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어서 백구의 기억이라는 제목으로 블로그를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 김일도 상사의 억울한 죽음과 40년간 진실을 지켜온 백구의 이야기를 차근차근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1983년 8월 30일 한 군인이 정의를 위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한 마리의 개가 40년 동안 그를 지켜왔습니다. 블로그에 올린 첫 번째 글은 예상보다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았습니다.
댓글들이 쏟아져 들어왔고 그 중에는 당시 군 생활을 했던 분들의 증언도 있었습니다. 저도 그 시절 군 생활했는데 부정부패가 정말 심했습니다. 김일도 상사 같은 분이 계셨다니 존경스럽습니다. 우리나라 민주화 과정에서 이런 숨겨진 영웅들이 많았을 것 같아요. 백구의 충성심도 감동적이고요. 하지만 가장 놀라운 일은 일주일 후에 일어났습니다. 한 중년 남성이 조용히 할머니 집 앞을 찾아온 것입니다. 50대 후반으로 보이는 그 남성은 매우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혹시 김일도 상사님의 댁이 맞나요? 지은이 나가서 확인해 보니 그 남성은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저는 박성우라고 합니다. 1983년 당시 김일도 상사님 밑에서 복무했던 병장이었습니다. 지은과 할머니는 깜짝 놀랐습니다. 40년 만에 할아버지와 함께 근무했던 사람이 나타난 것입니다. 들어오세요. 할머니께서 얼마나 기뻐하실지. 박성호 씨는 집 안으로 들어와서 말순 할머니 앞에 무릎을 꿇고 절을 했습니다. 상사님 부인께 정말 죄송합니다. 그때 제가 상사님을 지켜드리지 못해서. 할머니는 박성호 씨를 일으켜 세우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세요? 당신도 어린 병정이었는데 어떻게 했겠어요? 박성호 씨는 그날 밤의 진실에 대해 더 자세한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상사님은 정말 정의로운 분이셨어요. 부대 내 부정부패를 목격하고 나서 밤잠을 못 이루셨거든요. 계속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시더라고요. 그럼 정말 부정부패 신고 때문에 위험에 처하신 거군요. 네. 상사님이 증거를 모으고 계신다는 것을 간부들이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상사님을 탈영병으로 몰아서 입막음을 하려고 했던 거죠. 박성호 씨는 주머니에서 작은 USB를 꺼내 지은에게 건네주었습니다. 이 안에 당시 부대 상황에 대한 자료들을 정리해뒀어요. 제가 40년 동안 모은 것들입니다. 상사님의 억울함을 풀어드리고 싶어서. 이런 걸 왜 지금까지 가지고 계셨어요? 무서웠어요. 그때는 어렸고 나중에는 가정도 있고. 하지만 블로그를 보고 나니 더 이상 숨길 수 없겠더라고요. USB 안에는 당시 부대의 부정부패에 관한 구체적인 자료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상급 기관에 올라간 허위 보고서들, 물품 반출 내역, 그리고 김일도 상사를 탈영병으로 조작한 문서들까지 있었습니다. 이 자료들을 가지고 다시 수사기관에 제출하면 명예회복이 가능할 것 같아요. 지은은 희망이 생겼습니다. 비록 법적 처벌은 어렵더라도 할아버지의 명예만큼은 회복시킬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박성호 씨는 떠나기 전에 할머니께 다시 한번 사과했습니다. 상사님, 정말 죄송했습니다. 40년 동안 혼자 이 고통을 견뎌내시느라 얼마나 힘드셨을까. 이제 됐어요. 당신이 이렇게 와주신 것만으로도 일도가 기뻐할 거예요. 그날 밤 지은은 박성호 씨가 준 자료들을 블로그에 공개했습니다. 그러자 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고 시민단체에서도 김일도 상사의 명예회복을 위한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김일도 상사의 정의로운 희생을 기리고 군내 부정부패 척결을 위한 시민 모임을 만들겠습니다. 한 시민단체 대표가 연락을 해왔습니다. 또한 국가보훈처에서도 김일도 상사의 사례를 검토하겠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할아버지의 희생이 헛되지 않을 것 같아요, 할머니. 그래. 이제야 일도가 원하던 대로 되어가는 것 같아. 할머니는 처음으로 활짝 웃으며 말했습니다. 40년 동안 숨겨져 있던 진실이 세상에 알려지면서 김일도 상사는 탈영병이 아닌 정의로운 군인으로 기억되기 시작했습니다. 지은은 블로그에 마지막 글을 올렸습니다.
백구는 단순히 한 마리의 개가 아니었습니다. 40년 동안 진실을 지켜온 역사의 증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김일도 할아버지는 정의를 위해 목숨을 바친 진정한 영웅이었습니다. 그 글을 읽은 수많은 사람들이 댓글로 응원과 감사의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할아버지와 백구의 이야기는 이제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살아있게 되었습니다. 밤하늘을 바라보며 지은은 생각했습니다. 할아버지와 백구가 함께 저 하늘에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계실 것이라고, 그리고 마침내 진실이 밝혀진 것을 기뻐하고 계실 것이라고. 6개월이 흘렀습니다. 지은의 블로그와 시민단체의 노력 덕분에 김일도 상사의 사건은 국가적 관심사가 되었습니다. 마침내 국가보훈처에서 정식으로 김일도 상사를 민주화 과정에서 희생된 무명 영웅으로 인정한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김일도 상사님의 유해를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보훈처 담당자가 할머니께 정중히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말순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고맙지만 일도는 이 집 마당 감나무 아래서 쉬고 싶어 할 거예요. 평생 이곳을 그리워했거든요. 대신 할머니는 작은 추도식을 마을에서 열기로 했습니다. 그날 많은 사람들이 고창의 작은 마을을 찾아왔습니다. 당시 함께 근무했던 동료들, 시민단체 관계자들, 그리고 블로그를 통해 이야기를 알게 된 일반인들까지 모였습니다. 김일도 상사님은 정의를 위해 목숨을 바치신 진정한 애국자였습니다. 추도식에서 한태혁 장군이 추도사를 읽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존경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지은은 할아버지의 영정사진 앞에서 백구의 사진도 함께 놓았습니다. 40년 동안 할아버지를 지켜온 백구도 함께 기억되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할아버지, 백구야, 이제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기억하고 있어요. 추도식이 끝난 후 지은은 특별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할머니와 함께 마침내 그 오래된 장독들을 정리하기로 한 것입니다. 40년 동안 열지 못했던 다른 장독들에는 무엇이 들어있는지 확인해 보려고 했습니다. 할머니, 이제 다른 장독들도 열어봐도 될 것 같아요. 그래, 이제는 두려울 것도 없지. 첫 번째 장독을 열자 오래된 된장 냄새가 올라왔습니다. 두 번째 장독에는 간장이, 세 번째에는 고추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모두 40년 전 할머니가 담근 것들이었지만 신기하게도 아직 상하지 않고 깊은 맛을 내고 있었습니다. 와, 이 된장 냄새 봐요. 40년 된 된장이라니. 일도가 제일 좋아했던 된장이야. 이걸로 된장찌개 끓여주면 얼마나 좋아했는지. 할머니는 오랜만에 활짝 웃으며 장독 속 된장을 들여다봤습니다. 40년 동안 열지 못했던 장독들이 마침내 다시 제 역할을 찾은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할머니는 40년 만에 처음으로 그 된장으로 된장찌개를 끓였습니다. 집 안가득 구수한 냄새가 퍼졌습니다. 할아버지가 제일 좋아하셨던 맛일까요? 그럼 일도가 이 냄새를 맡으면 어디서든 달려왔을 거야. 할머니와 지은은 오랜만에 마음 편히 식사를 했습니다. 40년 동안 무겁게 짓눌렀던 비밀의 무게가 사라지자 모든 것이 자연스럽고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며칠 후 지은은 마당 한편에 작은 비석을 세웠습니다. 할아버지와 백구를 함께 기리는 비석이었습니다. 김일도 1945-1983- 정의를 위해 살다가 간 남편이자 아버지 백구 1983-2024- 40년간 주인을 지켜온 충직한 동반자. 비석을 세우는 날 마을 사람들도 모두 나와서 도와주었습니다. 이제 김일도 할아버지는 탈영병이 아닌 마을의 영웅으로 기억되고 있었습니다.
말순이 고생 참 많았지. 이제야 속이 시원하겠어. 최 이장이 할머니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다른 마을 사람들도 모두 할머니를 따뜻하게 위로해 주었습니다. 그날 밤 지은은 할머니와 함께 마당에 앉아 별을 보았습니다. 감나무 아래 새로 세운 비석이 달빛을 받아 은은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이제 정말 마음이 편해지셨어요? 그래. 40년 만에 처음으로 진짜 편해진 기분이야. 일도도 백구도 이제 편히 쉴 수 있을 거야. 할머니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진정한 평화가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지은아, 할머니가 너에게 고마워. 내가 아니었다면 일도의 억울함을 영원히 풀지 못했을 거야. 저도 할아버지를 제대로 알게 되어서 자랑스러워요. 그리고 백구도. 두 사람은 한참 동안 말없이 별을 바라보았습니다. 40년 동안 이어진 긴 이야기가 마침내 아름다운 결말을 맞이한 순간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할머니는 새로 열린 된장으로 다시 된장찌개를 끓였습니다. 그리고 비석 앞에 정성스럽게 밥상을 차려놓았습니다. 일도야, 백구야, 맛있게 드세요. 이제 아무 걱정 없이 편히 쉬세요. 바람이 살랑 불면서 감나무 잎들이 흔들렸습니다. 마치 할아버지와 백구가 고맙다고 인사하는 것 같았습니다. 지은은 서울로 돌아가기 전 블로그에 마지막 글을 올렸습니다. 이제 할아버지의 억울함이 풀렸습니다. 백구의 40년 기다림도 끝났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이야기는 영원히 우리 마음속에 살아있을 것입니다. 정의를 위해 싸우는 용기와 끝까지 지켜내는 충성심을 우리는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그 글을 읽은 수많은 사람들이 댓글로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김일도 할아버지와 백구의 이야기는 이제 단순한 개인의 이야기가 아닌 우리 모두의 소중한 기억이 되었습니다. 고창의 작은 마을에는 다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숨겨진 비밀로 인한 무거운 평화가 아닌 진실이 밝혀진 후의 진정한 평화였습니다. 이 이야기는 정의를 위해 목숨을 바친 한 군인과 끝까지 주인을 지켜낸 충직한 개, 그리고 40년간 침묵 속에서 진실을 지켜온 한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이런 숨겨진 이야기들이 많을 것입니다. 작은 관심과 용기가 때로는 큰 진실을 밝혀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